이 호흡 근육들이 당연히 호흡을 깊고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숨이 많이 차시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호흡기계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숨이 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흡 근육이 약해지고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육의 힘이 좋으면 실제로 폐가 원활하게 수축을 해서 충분히 깊고 고른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호흡근이 약해지면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교수님, 저는 좀 이제 근육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존 근육이라는 말은 처음 듣거든요. 생존 근육? 이 근육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이, 선민 동생. 생존이니까. 설마 근육이 살아서 움직이겠어요? 아니, 제가 보기엔 왠지 엄청 중요한 느낌인데 생존 근육이란 게 대체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만큼 근육이 생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생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육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킴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킴 근육이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지금 침을 한번 삼켜 보시면 침이 넘어갈 때 이렇게 후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삼킴 근육은 턱 아래쪽과 후두 그리고 목 안쪽에 있는 인두 주변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삼킴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입에서 씹는 과정부터 삼킴 작용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면 혀나 저작 근육이 약해지면 음식물을 씹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제대로 잘 씹어서 잘게 부수어서 위로 전달을 해야 소화가 잘 되는데요. 제대로 덜 씹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소화불량이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림에서 보시면 음식물이 입을 거쳐서 인두를 거쳐서 식도로 잘 넘어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앞쪽에 있는 기도로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삼킴 근육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입을 거쳐서 인두를 거쳐서 일부는 식도로 가지만 일부는 또 기도로 지금 넘어가는 흡인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킴 근육은 저는 이것도 움직이니까 근육이잖아요. 그치. 많이 먹으면 단련되나? 네. 왜냐면 모든 근육들은 많이 움직일수록 단련이 되는 건데 그쵸. 이건 따로 이렇게 운동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없죠. 저희가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 삼킴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도 네. 운동법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운동을 팔다리 근육처럼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이제 혀를 한번 물고 한번 삼켜 보십시오. 잘 안 된다. 네, 그러면 혀 뒤쪽과 인두 앞쪽의 근육이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네. 있습니다. 진짜. 와. 이 운동법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도움된다, 이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들이네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꾸준히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 진짜. 이 근육,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그치, 자연스러운 들었거든요. 거니까. 네. 근데 이제는요, 이 정도면 사실 병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에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도 1월에 근감소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건 질병이니까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심각한 질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야, 그 근육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운데요. 네. 근육이 감소하는 게 병이다라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근육 운동 해야지 생각했는데 사실 너무 힘들고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내일 해야지 생각했는데 운동을 하루씩 미룬 게 수명을 하루씩 앞당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언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진짜 실제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네. 그 중요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미국에서 4,500명의 그 노인, 평균 70세의 노인을 16년 정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60% 정도의 노인이 사망을 했는데요. 근감소증의 유무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근감소증이 없었던 노인은 그 연구에서 평균 한 16.3년 정도를 사셨습니다.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비슷한 정도로 사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근감소증이 있었던 노인의 생존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평균이 16.3년이야? 그래? 그래도 한 15년 정도는 살지 않을까요, 선생님? 한 14? 저도 한 14년 정도는 살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저는 봐요. 한 8년. 8년. 네. 근감소증이 있었던 노인의 이 생존 기간은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만. 12, 11. 그만. 안 돼! 안 돼! 아, 10.3년 생존이군요. 6년. 와. 그러니까 근감소증 하나로 6년이나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감소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수명이 6년이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그럼요.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노인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한 건강 문제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